이제 하여튼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인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 저기 변호사님 판단하시기에 국조에서 특히 이제 박상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부터 어떻게 밝혀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금 요 맥락도 이제 저처럼 밖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이게 쌍방울 그러면 우리는 김성태 회장을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또 변호사비를 누가 또 대주고 네,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관계가 네.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김성태 그리고 우리 이화영 부지사님도 계신 거고 또 변호사들도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수사할 때 계좌 추적해서 이제 돈 쫓아가듯이 이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좀 너무 따져야 될 내용들이 많은 그만큼 이게 복잡한 사안 같아요. 아까 그 해강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게 저는 뭐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 시간이 이렇게 뭐 짧은 건 또 아니니까 좀 침착하게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저는 지금 많은 그 조작 회유 사건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하나가 발견되면은 나머지들은 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제 박상용 검사 목소리까지 전화 녹음이 나온 차제에는 정말 성역 없이 당시에 뭐 박상용 검사 위까지도 다 봐야 되는 것이고 당시에 뭐 변호사들도 뭐 아까 나오신 거 보면 뭐 설주환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게. 또 지금 그 해광도 예. 뭐 판사 출신 그 펌 같은데 거기도 네. 지금 그 서민석 변호사나 뭐 이완희 변호사 또 그 밑에 어쏘 변호사들 지금 이거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복잡은 한데 딱 핵심만 찝으라 그러면은 누가 검찰과 같은 편 먹고 다 했냐 이게 핵심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조작 회유 이렇게 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한 이제 이런 골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복잡은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하면 못 밝혀낼 건 없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요 시간이 앞으로 한 2-30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요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박상용 검사가 하루에 뭐 3건 4건씩 SNS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좀 박상용 검사 좀 빨리 긴급 아마 체포,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긴급 체포해가지고 좀 이런 배설 수준의 SNS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김성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성태라는 사람이 시정잡배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물입니다. 거물이고 거의 뭐 소위 말해서 저기 그 자본시장법 전문으로 하는 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김성태가 거의 관리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검찰 쪽 인맥도 어마어마하고 소위 말하는 과거 뭐 건달 생활할 때 거의 전국구에 네. 뭐 화려한 경력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쌍방울 정도 되는 중견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시정잡배가 아닙니다. 네. 이런 시정잡배가 아니고 김성태 회장이 23년도 1월에 송환이 되는데 네. 김성태 회장이 23년도 1월에 송환이 될 때 쌍방울 그룹에 대한 작업은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감원 들어가서 쌍방울 다 털고 사실상 거래 정지 플랜까지 다 잡아놓고 네. 김성태를 제외한 쌍방울의 임직원들 수백 명 불러다가 조사해가지고 그림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선 김성태 회장이 딱 들어왔을 때는 네. 뭐 사실상 그 정도 되는 거물급이 거의 무기력함을 느낄 정도까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박상용은 들어와서 세팅 다 된 것 같고 요리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요것만 봐도 사실은 이거는 박상용 정도의 일개 검사가 할 일도 아니에요. 그건 박상용 정도 일개 검사한테 김성태라는 사람이 회유 당할 상황도 아닙니다. 네. 이 정도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김성태를 볼 때 그냥 김성태가 언론에 보도될 때는 뭐 왕년에 조폭이었다 건달이었다 이러고 하니 야 저 조폭 건달 양아치가 박상용이랑 손잡고 뭘 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그럴 그 정도 시정잡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 굉장히 큰 스케일이고 아까도 이제 박상용 윗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윗선도 저는 검찰 정도에서 이건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이게 누구 특정인 표적 수사하는 것도 문제인데 조작 회유 왜곡까지 들어가가지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일을 검찰 단위에서 한다? 네. 검찰이 그렇게 해서 얻을 이익이라는 게 크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제거하기의 큰 줄기 하에서 네.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제거했을 때 얻는 정치적인 이익들 그게 이제 당시 권력적 그게 윤석열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빙빙 돌려서 얘기할 그렇죠. 필요 없이 예. 윤석열과 조금 더 의심하자면 그 김건희겠죠 사실은. 김건희는 뭐 자기 사건도 덮잖아요. 민정수석도
그 새끼발가락 아래 놓고 굴리는 사람이니까 그쪽에서도 이게 시작이 됐을 수 있다. 그럼 이건 정권 차원에서 벌린 일로 이 스케일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으로도 이건 사건을 한번 좀 면밀하게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검찰이 조직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회유 압박을 통해서 사건을 만들려고 했었던 정황이 녹음 파일을 통해서 일부분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국정조사 차원이 아니라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그 전에 일단 몇 단계가 좀 필요한데 일단 이 사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는 분 석방이 이화영을 석방하라 이렇게 쓰고 오셨는데 공소 취소 문제와 석방 문제와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또 보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가족들과 함께해서 재심 청구하겠다라는 의견도 오늘 아침에 밝혔는데요. 이 등등에 대해서 사모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서민석 변호사님이 뭐 재심 청구하는데 도와주신다면 가장 좋고요. 네. 일단은 재심 청구가 되려면 제가 잘 모르지만 박상용 검사가 수사를 받거나 네. 뭐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저희 남편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당당하면 수사 받으시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네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나와서 수사 받고 네. 아니면은 제가 아니면 또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SNS 그런데 뒤로 숨지 말고 당당했으면 좋겠고 이번 국정조사에 꼭 나오시기 바래요. 그래서 얘기 잘 해주시고 저희도는 박상용 검사를 반드시 저희가 탄핵도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징계 고발장 제가 냈어요. 고발장. 변호사님이랑 같이. 예. 그런데 징계위원회도 소집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검찰 안에서. 네. 그러니까 검사 이재명 정부의 검찰 안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네. 저희가 박상용 검사를 뭐 직권남용 등등등 4개로 하고 플러스 징계 청구까지 해서 고발 및 뭐 징계 청구로 해서 대검찰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언제죠?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한 달? 네, 한 달. 했어요. 예, 한 달 됐는데 미동도 없어요? 저희가 굳이 대검찰청에 그걸 넣은 거는 예. 징계권 때문에 그래요. 수사도 수사인데 예, 징계권 때문에 그 대검찰청에 넣었었는데 네. 대검찰청에서 박상용 검사를 부르지도 않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중앙지검으로. 예, 중앙지검으로 내려버렸고 예. 중앙지검으로 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우선은 뭐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예. 징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중앙지검에서 무슨 어떻게 그 인천지검에 있는 검사를 징계를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녹음 파일까지 나왔는데도 이게 이렇게 그냥 징계도 없이 수사도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보면 그래요. 예, 여태까지 박상용 검사가 수많은 그 추정되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세 등등하게 SNS로 배설하고 종편에 나가서 떠들고 이화영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네. 예,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상용은 본인의 신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지 예. 않고서는 예. 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현직 공무원이 예. 결재도 없이 종편에 나와서 했으면 무조건 지금 박정훈 대령은 뭐 그걸 구속까지 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다라는 거는 예. 본인의 안전은 책임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었는데 예. 어제 예.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당시 수원지검장부터 지검장, 차장, 부장까지 일렬로 나와서 박상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어제 했잖아요. 네. 드디어 등판을 했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이 퍼즐이 맞춰졌는데 예. 아 박상용 뒤에서는 예. 저 그 검찰 지도부들이 내가 너는 확실히 보호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네. 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줬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이것부터 좀 아니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오래된 면은 있어서 네. 이제 우리 뭐 사모님이나 뭐 김 변호사님 애쓰신 부분에서는 좀 마음은 정말 급하죠 사실은. 그거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차원에서 이거를 뭐 징계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저는 그 수준을 더 뛰어넘는 이 네. 사이즈가 그래 큰 보여요. 사이즈다. 사이즈가 네. 아까 말씀드린 보통 대로 사이즈가 이게 아니다. 검사들 몇 명이 장난쳤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예. 처리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검사 몇 명이 해서 이건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나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회가 나서서 이제 마지막 보루처럼 이제 국정조사를 하는 거고 좀 국정조사가 끝나면 여론이 형성이 되잖아요. 아 국민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 이게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진술이나 모순이나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보강이 되면 좀 그때는 뭐 특검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도 중요한데 네. 어떤 방향이나 어떤 강도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우리가 좀 밀도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더 많이 아시고 이 사안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